구독, 좋아요. 두 번째 주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신에 할증세 부과 택할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놨었는데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이게 지금 여의도에서 가장 핫한 그쵸? 이슈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이거 주제를 이제 우리 앵커님이 뽑아오셨을 때 네. 제가 이야기했어요. 제가 목소리가 쉰 게 지난주부터 그 세금 관련 이슈 때문에 제가 목소리 쉬었잖아요. 이거 나오면 제가 목소리가 너무 흥분해서 쉴 수 있으니까 제가 최대한 자제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전 일단 그부터 그러니까 뭐 의도는 그냥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래부터 이거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 어차피 여의도 밥을 한 20년 가까이 먹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여의도에 계신 분들 중에 좀 순진한 분이 많이 순진한지 뭐 다른 건지 모르겠지만 네. 뭐 그 말은 제가 뭐 안 하겠지만 아무튼 저랑 항상 또 논쟁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너무 생각을 나이브하게 하는 게 그러니까 그 상법 개정안에만 꽂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만 막 이제 몰두하면서 여러분도 아신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여의도 일단 금융계 쪽은 이번 그 선거 때도 사실상 이재명 후보를 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유명한 핀플루언서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핵심이 그거예요. 상법 개정안. 그래서 코스피 더 잘 간다라는 건데 네. 요즘에 이분들이 앞다퉈서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근데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이재명 그 정부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진성준 의원을 비난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말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는 이건 거예요.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성준 의원이 하는 거다. 그래서 반대로 전 윤석열 정권에서 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사실들, 범죄 사실들에 대한 구체적인 특검이나 조사를 왜 못했냐. 한동훈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진보 쪽에서는 혹은 이제 중도 쪽에서는 윤통이 잘못했다. 아니 근데 이게 달라요 항상. 이 논리가 다릅니다. 아니 근데 그게 제가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성역이 있나요 그쪽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 그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재명 정부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일을 선택했으니까. 잘한다. 일단 예. 그게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기본적으로. 했으니까. 예. 그러면 누군가 희생양을 만들어야 돼요. 예. 그게 이제 흔히 말 진성준 의원이거든요. 네. 그럼 저는 이런 말을 하면 뭐 그 사람이 뭐 됩니까? 뭐가 돼요? 아니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 그 이재명 정부가 만약에 뭐 임기 말이에요. 그 내임덕 상황이야. 그러면 사실 당과 뭐 흔히 말하는 정부와의 이렇게 이 분리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허니문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흔히 말하는 대통령실의 의견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면 언제든지 제동을 걸 수 있거든요. 근데 안 걸잖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진성준 정책위원장을 유임시킨 것도 이재명 정부예요. 그럼 이 말은 진성준 의원의 혼자의 생각이 아니에요. 민주당의 생각이고 곧 대통령실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진성준 의원은 지금 욕받이 되고 있잖아요. 네. 계속 이제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진성준 의원을 설득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의 여당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하면 안 돼요. 논리가 안 먹힌다니까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프레임 싸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하면 또 제가 좀 흥분하는데 여러분 그 예전에 저희가 제명세 다시 이거는 부활시킬까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제명세 씨 됩니다. 저희가 열심히 했습니다. 네, 진짜 네. 여러분 그때 금투세 때 저희가 엄청 여의도 들고 일어났잖아요. 네. 그때 여러분 진성준 의원이 그러니까 여의도의 이야기가 설득이 돼서 금투세를 미뤘겠어요? 선거를 앞두고 총선을 앞두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때문에 엮였어요? 그걸 금투세 이꼴 제명세라고 프레임을 걸었잖아요. 네. 지금 현재 이 정부 여당이 이번에 배당 관련 부분, 분리과세 관련 부분을 부자 감세로라는 프레임을 그렇죠. 씌웠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증세하는 것도 증세라고 안 하잖아요. 네. 정상화라고 하잖아요. 네, 그 네. 프레임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도 프레임 싸움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저거 세법 개정안은 그러면 제명세다라는 프레임 싸움으로 가야 돼. 뭔가를 논리적으로 막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핀플루언서들 보니까 엄청 논리적으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그걸 모를까요?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다니까요. 알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의 정책 자체가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펜의 마이크에 나왔을 때부터 뭐 상법 개정안 관련 이야기를 할 때도 제가 조금 시니컬하게 이야기도 하기도 했고, 물론 기대감 너무 좋은데 뭐 배당 관련 부분만으로도 뭐 이게 가는 건 아니고 본질적인 문제가 가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언제든 말 바꿀지 모른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비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결국은 상법 개정안으로 기대감 올려놓고 그거 세법 개정안으로 그대로 그냥 뺐어요. 그러니까 그냥 도산 못 산 거예요. 한 3 준다 해놓고 다음 뒤에 또 뺏어가는 거야. 세법 개정안으로. 그러니까 전혀 이 상황이 안 맞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합리적으로 설득하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론이 들 거. 그때도 결국은 여론에 못 이겨서 꺾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는 좀 여론전 해야 됩니다. 정말 끝까지 버티다가 꺾은 거예요. 금투세가 원래 그 12.3 비상계엄 이후까지도 시행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엔 의견을 꺾고 12월 말경에 그거 포기한 그렇죠.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네. 이거 제가 왜 또 하나 이걸 자꾸만 적극적으로 이야기 드리냐면요. 네. 만약에 여기서 이 지금 저 있는 지금 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다 통과가 돼요.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정상화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가 정상화입니까? 비정상화지. 글로벌 미국은 지금 감세한다고 난리 났는데 우리는 지금 증세를 합니다. 이게 뭐가 비정상화지. 오히려 아니 지금 기업이 살기 힘들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 이게 뭐가 정상화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또 하나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게 어쨌든 정부 여당의 뜻대로 통과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무조건 다음은 금투세입니다. 무조건 순서예요. 금투세를 완벽하게 폐지한 게 아니에요. 미룬 거죠.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제가 보기엔 지선 끝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금투세 다시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면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 사람들 다 떠납니다. 기업하기도 안 좋죠. 맞습니다. 거기에 금투세 세금까지 매깁니다. 네. 우리나라에 투자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미국에 투자하고 말죠. 그러면 다시 한번 그리고 여러분 지금 현재 나름 그러니까 여당에서 뭐 그러니까 이 상법 개정안이나 이런 거 열심히 막 홍보하고 계신 분 그 이소영 의원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그분의 이 정책 같은 경우는 괜찮다고 저는 봐요. 다만 디테일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하물며 어쨌든 이 금융시장 관련 부분에서 주식시장 관련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정책을 내는 하물며 그분도 주식 투자를 안 했어요. 그 재산 신고 내역 보면 주식이 없어요. 그리고 맞습니다. 주식 자체도 네. 본인이 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두산 에너빌리티랑 한전을 한 주 샀다 팔았다 하고 끝냈어요. 그러니까 거의 주식에 대한 투자를 안 해보신 분이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그거 아시죠?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 정권에서 지금 부동산에서 나와서 이제는 주식하는 세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 부동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 이번에 코스피 뭐 5천 TF팀 그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재산 내역 보십시오. 부동산 몰빵입니다. 다 왜 이렇게 앞뒤가 다른 건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뭘 우리가 주식을 살린다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설마 그러니까 5천 간다 하면 기분은 좋았는데 설마 코스피 그러니까 부동산 자금이 주식으로 빠지겠어?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상법 개정을 막 했는데 근데 진짜 부동산으로 자금은 안 들어오고 그다음에 자꾸만 주식으로 들어오니까 이거 내 자산 내 부동산 몰빵 해놨는데 내 자산이 안 되네. 그러면 안 되겠다.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갑자기 세법 개정안을 냈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은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라는 정부의 네. 스탠스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전혀. 맞습니다.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되는데 지금 뭐 관세, 증세, 노란 봉투법까지 전부 기업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채팅창에서 기업이 없는데 노동자라 점점점 정말 앞뒤 말이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한국에서 중국이 2대 주주입니다. 한국 다 망했습니다. 할로클라인님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결국에는 좀 속인격이 됐는데 지금 세제 그렇죠. 개편안 주요 개혁 내용 좀 잠깐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법인세 같은 경우는 인상을 하는 거죠. 지금 감세 기조에 전 세계가 지금 기업들로 인해서 특히 미국이 감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25%로 다시 상향하면은 OECD 평균보다 근데 높나요? 이게 OECD 평균을 낼 게 아니라요. 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랑 네네네. 비교를 해야 돼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럼 결국 우리는 이제 일단 일본보다는 그래도 높은 게 아니냐, 아니 낮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기업 입장에서 만약에 동일한 흔히 말하면 법인세면 일본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사실 비교가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실제로 보면 한 26% 정도는 돼요. 원래는 연방세는 한 21%인데 이게 이제 거기는 주세도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미국이랑 비슷하지 않냐라고 하면 일단 미국이랑 세금이 비슷하면 미국까지 왜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텍사스라든지 일부 주는 주세가 없어요. 그러면 미국이 더 21%. 싸요. 예, 네. 더 싼 거고 또 네네. 하나 독일 같은 경우가 우리랑 구조가 제조업이 잘 된 나라잖아요. 근데 독일이 증세를 했어요. 그래서 독일의 제조업이 어떻게 됐나요? 다 망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독일의 제조업 중에 멀쩡한 게 없어요. 독일이 탈원전하고 태양광 깔아서 전기료 비싸게 만들었죠. 법인세 인상했죠. 독일의 제조업이 망했습니다. 유럽의 제조업은 망했다니까요. 지금 그 구조를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저거 양도세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춘다라는 거는 이게 지금 한국 국장의 연말 네. 슈퍼개미의 그 이탈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올린 거잖아요. 예. 여러분 아시겠지만 10억이 무슨 대주주입니까? 여러분 요즘에 저 갑자기 네. 저한테 이재명 정부 되고 나서 진짜 일 잘한다 하고 저한테 전화 주셨던 슈퍼개미 분이 네네. 생각나네요. 그분이 지금 생각 다르게 하실 것 같아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예. 10억이 요즘에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넘는데 예. 무슨 10억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모순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지금 여의도 이제 한참 이제 정부 여당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을 밀었던 그 이 분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밀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중 투표제 관련 부분을 막 해야 된다고 해서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굉장히 괜찮은 정책이라 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래서 집중 투표제를 통과시켰어요. 제가 이거 그러니까 법사위에 올렸어요. 근데 이게 무슨 모순점이 있는지 아세요? 소액주주가 집중투표제를 통해서 어쨌든 대주주의 횡포를 막겠다, 견제하겠다라는 거게 그게 집중투표제거든요. 근데 이게 그 소액주주라는 것도 너무 소액인 분들은 사실 결집이 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흔히 말하는 큰손 개미들 있죠. 그러니까 큰손 개미들의 힘을 좀 모아야 되거든요. 자, 근데 저기 보세요. 만약에 그러니까 최대 주주 양도소득세 관련 부분은 50억에 10억에 낮추잖아요. 네. 그러면 흔히 말하는 대주주 요건을 안 되기 위해서 큰손 개미들은 어떻게 해요? 연말에 주식을 팝니다. 그럼 주식을 팔면 주주명부 폐쇄에 걸려요. 그러면 주주총회에 못 나간다니까요. 그러면 집중투표제를 하더라도 어차피 주총을 참여를 못 한다니까요. 그러면 집중투표제를 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그냥 보여주기신 거야. 야, 우리는 흔히 상법 개정안에서 우리는 주식시장을 띄울 거야. 그래서 너희가 원했던 집중투표제 했잖아. 그럼 너가 왜 무슨 말을 해? 너희가 해달라고 해서 우리는 해줬어. 저렇게 해줬잖아요.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큰손 개미들은 어차피 그러게 되면 주주총회 참여 못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렇게 해놓고는 이게 제가 또 흥분을 하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걸 만들어주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만 좀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악마는 디테일한 게 있다니까요. 이거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코스피 시장을 또 한번 흔히 말하는 디스카운트를 만들 수 있는 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8월 이 시점에 코스피가 연간 고점이 될 것인가? 예, 그게 지금 중요한 시점이고요. 증권 거래세율 같은 경우도 0.03%포인트 상향 조정,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 부분이 이제 금액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할증제인 거죠. 네. 예, 맞죠? 맞습니다. 예, 요거를 이제 보시면은 네. 이게 지금 이소영 의원 네. 입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식으로 38%까지 썼는데 이거는 네. 자료가.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나요? 예, 이게 맞습니다. 이게 예. 이소영 의원의 일단 네. 법안인 거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아신 것처럼 이제 민주당에서 저걸 이제 37%까지 올리겠다라는 예, 거예요. 예. 그럼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3억 초과 이걸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주식 재벌이라 하더라고요. 그냥 프레임을 잘 짜요 워딩을. 아니 제가 아까 살다 말씀을 주식 재벌은 이제 처음 봤네. 네, 제가 아니, 진짜. 아까 그 대주지지 뭘 말씀드린- 주식 재벌이에요. 그러니까 재벌은 나쁘다인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러면 뭐 주식 투자하지 말아요? 재벌 하지 말라는 겁니까? 기업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내가 이 회사가 좋으면 주식을 많이 가져가는 게 맞죠. 그리고 말 그대로
내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가 좋아서 지분을 많이 가지고 가는 사람이 당연히 배당을 많이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냥 돈이 많은 사람이 배당을 많이 가지고 가니까 그 사람들에게 배당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흔히 말하는 세금을 많이 낸다. 그런 관점이면 세금도 그래 걷어가면 안 되죠.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갔을 때 기존에는 배당에 대한 그 세금이 기존에는 거의 50% 가까이였죠. 네, 49.5. 49. 네, 뭔가 뭐 하겠습니다. 예, 예, 50%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이 안과는 또 다르게 지금 진성준 정책위 의장 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3억 원 초과에서는 38%? 네. 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렇게 되면 배당을 안 하죠. 그러니까 배당 안 하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예.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제가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사막에 물이 없어요. 물이 별로 없는데 네. 그냥 우물이 없는 거야. 연못 하나만 살짝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연못에 흔히 말하는 연못에 안에 있는 몇 명만 다 먹으니까 그러면 아예 우물을 만들지 말자라는 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당도 안 하고요. 결국에는 배당할 돈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 이거는 기업이 성장해야 배당할 돈이 많이 생기는 건데 할증한다잖아요. 할증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인센티브를 주냐. 배당 안 하는 애들 있으면 배당하게 야 배당하면 세금 더 내. 아이 이게 여러분 기업이 맨날 뭐 돈을 맨날 법니까? 맨날 벌어요? 안 벌 때도 있고 벌 때도 있고 하죠. 근데 그거들을 그냥 나라에서 강제를 한다? 아니 그러면 나중 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계속 기업의 유보율이라든 현금은 계속 떨어지고 그러니까 적서적서에 이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에는 또 투자를 못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뭐 하자는 거?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소영 의원의 법안은 일단 지금 사막에 물이 없으니까 우물을 파자라는 거죠. 우물을 파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하자는 건데 진성준 의원은 야 우물 파지 마 이거거든요. 아무도 물 먹게 하지 마. 지금 이 법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첫 번째 질문에 준비하신 답도 좀 내용 넣어서 좀 제가 애초 주식시장 활성화에 관심이 없었다는 증거다. 아니 맞죠. 만약에 증거가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부양 의지가 있었으면 지금 시점에 이걸 안 꺼냈겠죠. 만약에 가더라도 한 4천 그러니까 정도 저는 돼서. 이재명 정부가 좀 마음이 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근데 하도 취임덕에 걸려가지고. 아 그런가요? 아니 저도 예.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왜 지금 시점에? 오히려 관세 협상 일단 다 해놓고 어느 정도 그래도 시장이 좀 흔히 말하는 조금 더 고점 느낌이 나는 시점에 뭐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올라가고 이제 힘 좀 받으려고 하는 시점에서 그리고 또 관세 협상이라는 불확실성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 세법 개정안까지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네. 뭐 시장이 당연히 싫어하죠. 자, 이렇게 또다시 투자자를 우롱하고 있는 진성준 정책위 의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인데요. 이 프레임 싸움을 우리 끝까지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또 투자자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야 되는 시기가 오나 싶은데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래도 좀 초부자 감세 프레임에 해당하는 세제 혜택은 당 색깔 때문이라도 사실 포기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아까 채팅창에서도 뭐 국회의원들은 서민이 돈 버는 걸 싫어합니다. 이렇게 글을 써주셨는데 국회의원들 월급을 그거 코스피 지수 코덱스 그 ETF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 그러니까 의무적인 투자. 그러면 예. 제가 보기엔 코스피 망 갑니다. 예. 아니 월급을 국회의원이라면 네. 의무적으로 네, 코스피 무조건. 지수에 투자하는. 네. 네, 그리고 그냥 월급을 이제 그걸로 줘야 돼요. 퇴직금 때 이제 한 30년 나눠서 분납으로 네. 받아가시는. 그걸 줘야지 코스피 그쵸. 많이 가지. 아니면 그래야 안 돼. 우리 국가 경제가 좀 살아날 네. 수 있을 것 그리고 같아요. 국회의원의 재산 증식은 무조건 주식으로만 해야 된다. 이래야 돼요. 아니면 안 돼. 딴 거 사면 안 돼. 부동산은 하나만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나머지 재산 증식은 다 주식으로 해야 돼. 그러면 코스피 망 갑니다, 진짜. 국회의원만은 주식 투자 100%로 네, 무조건. 재산을 예, 국회의원만. 가져가라. 네. 국회의원만은. 네. 왜냐하면 국가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내가 네.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우리 국가가 좋아짐으로 인해서 코스피가 10,000포인트 가고. 아니 너무 부동산이 살아나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소수만 좋아지지만 그렇죠. 예, 주식이 잘 가면 기업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식 시장의 과실은 많은 다수가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사는 게 맞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아시는 것처럼 금융자산 그러니까 주식 비중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요. 예. 무보수 명예직으로 가긴 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 더 안 하겠죠. 더 그럼 질이 일을 안 더안 좋아질 할 수도 겁니다. 있어요. 더 질이 예. 안 좋아질 예, 수도 있고 예, 일도 더안 안 하실 되죠. 거니까 예. 일을 열심히 하시기 위해서는 이 그렇죠. 방법이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긴 하는데요.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 부자 감세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요거. 분리과세, 네. 배당소득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하기로 했다가 또 음. 할증제로 바꾼다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의 입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부자 감세라고 또 주장을 하고 네. 있는 건데 어떻게 보시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생각에 그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배당을 늘리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부자 감세, 부자 증세의 논점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환경 자체를 체질을 좋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코스피의 체질을 좋게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부자 감세인지 만지는 그때 판단해서 그 상황이 안 맞으면 다시 법을 수정하면 전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언제든지 수정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식 시장에 대한 흔히 말하는 이 체질을 좋게 만들지도 않아 놓고 그걸 가지고 잠깐만 부자 감세는 프레임을 씌우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부자 감세 없이는 주식시장 부양이 불가능한 걸까요? 아니죠. 부자 감세해야죠. 그래서 부자들이 투자를 더 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럼 뭐 부자 감세 뭐 그냥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뭐 감세입니까? 네. 감세 결국에는 받아- 사실 감세가 주식시장을 부양합니다. 그렇죠. 뭐든지 그렇지 않나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래야지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투자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프레임에 이렇게 짜여져서 얘기를 할 게 아니라 합당한 그 명제에 대한 우리 인식이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세가 주식시장을 부양합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상법 개정, 법인세 인상, 노란봉투법을 즉각 중단하고 관세 협상에 집중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또 어제는 상법 개정하면 주가가 상승한다는 건 환상이다 라면서 비판 강도를 높였었는데요. 자본 잠식, 유동성 악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할증을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배당을 할 환경이 아닌데도 배당을 계속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이 안 돌죠. 그걸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을 배당으로 줘버리니까 네. 그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금융주가 이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으로 급락세를 동반해서 나타냈거든요. 많이 하락했습니다. 금융주와 코스피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걸로 이제 저희 이제 친한 이제 매니저분들이랑 여의도 이제 많이 싸우거든요. 제가 이제 그게 있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분이 화력이 좋으십니다, 사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통 우리가 기관 투자자라고 하잖아요. 예. 기관 금융 특히 은행주의 매수의 주력은 기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들은 흔히 말하는 이 상법 개정 관련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수혜가 되는 건 금융주라고 보는 거예요. 특히 은행주. 근데 저는 거기서 항상 반론이 이거거든요. 아니 지금 현재 민주당 정부의 스탠스가 은행주에 유리할 수가 없다.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안 들어봤냐. 그냥 이자 같은 거 너무 높게 받는다고 그냥 강제로 해버리고. 은행한테 이자놀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아니 저는 이건 말씀드리는 거. 네. 그럼 은행 보고 이자놀이를 하면 그럼 뭘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이야기 하잖아요. 야 이자놀이 하지 말고 투자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런 말이 좀 그런지 모르지만 얼마나 무식한 말인지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자놀이는 나쁜 거고요. 그럼 투자는 좋은 건가요? 투자는 하면 다 100% 성공해요. 근데 그 투자는 누구 돈으로 합니까? 은행의 돈은 은행 돈이 아니에요. 정부 돈이 아니에요. 은행의 돈은 예금자의 돈이에요. 여러분, 예금자의 돈을 가장 안전하게 가장 잘 불릴 수 있는 건 이자놀이입니다. 말이 이자놀이라는 거지. 결국은 그러니까 예대마진으로 운용하는 게 가장 예금자의 돈을 가장 잘 지키는 거거든요. 만약에 투자를 했는데 그거 돈 날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예금자의 돈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만 투자로 활성화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생각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의 IB, 글로벌 IB들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뭐 그다음에 JP 모건 같은 글로벌 IB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체질이 안 된다니까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우리나라 기업들을 우리나라 은행주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IB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뭐 투자를 하라 마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해놓고는 갑자기 있는 돈을 은행 뭐 이자놀이 하지 마라 그러고 갑자기 그 돈을 그냥 투자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글로벌적으로 투자해서 실패 보소 망한 은행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걸 뭐 네.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자놀이를 하는 게 은행은 정상이다라는 거. 이자놀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대 마진이 제일 중요하죠. 은행주 분석할 때 그거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지금 보세요. 네. 이번에 그 은행 하지 마라 하니까 뭐보다 더 줄였어요. 주담대를 확 더 줄여버리잖아요. 예.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아니 확실한 담보 물건이 있는 맞아요. 상품이잖아요. 예. 이걸 사실 더 해야지. 그리고 여러분 은행이 탄탄해져야 더 많이 힘든 쪽도 그 은행이 돈이 있어야 조금 리스크를 감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도 대출을 해주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다 막아버리면 정작 더 어려운 사람은 2금융 가고 3금융으로 간다니까요. 지금 3금융과 4금융 뭐 이런 쪽이 호황이라는 소리가 그러니까 있어요. 진짜. 6억 그 대출 캡을 씌워놔가지고 그런 그 좀 이제 정통 뭐 1금융권이 아닌 다른 쪽에서 지금 뭐 대출이 급증했다 이런 소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은행주는 네. 실적이 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 제가 뭐 사석에도 맨날 말하지만 예. 팔아야 돼요. 근데 제 말 요즘에 많이 듣나 봐요. 그래서 기관에서 은행주 다 매도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예. 그래서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위험하다. 네. 은행주는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금융주는 주가 꼭지가 나왔다. 저는 꼭지 났습니다. 일단 예. 상법 개정안 끝나고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네. 그러니까 기관들이 정신 차린 것 같아요. 네. 이거 진짜 그 코스피 부양하려고 하는 거 아니구나라는 건 안 것 같아요. 코스피는 꼭지 나왔나요? 연고점 나왔나요? 근데 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은 끝났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방향성이 나오려면 관세 협상입니다. 그러니까 관세 협상이 그래도 잘 되면 다시 한 4천까지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데 그래서 관세 협상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저는 6월 4일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취임하면서 코스피가 상승했던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고점 기준 한 15% 하락이니까 그 정도 조정까지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